저도 매일 뛰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3km 뛰려고 하는 거, 그 문턱을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침에 딱 알람을 듣고 깨가지고 갈까 말까 그 고민한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가 정말 대박이 하나 났거든요. 모발이식 하지 마시고 이거 쓰세요 제발. 요 영상인데 조회수가 몇만 나온지 아세요? 이게 20만 3천입니다. 사실 제 채널 구독자가 1.6만인데 20만 사실 엄청난 거죠. 그것도 모발이식 쪽에서 그만큼 내용이 좋다는 거겠죠. 꼭 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주 진짜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이분이 여기서 8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과연 이게 맞을지 제가 또 탈황이잖아요. 하나씩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가공식품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가공식품과 이제 탈모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뭐 염증을 유발한다던가 아니면 호르몬 변화를 만든다던가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소 결핍, 이런 4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게 탈모를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들이 되긴 해요. 사실 이게 제가 각가지 이런 기전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비중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당연히 안 좋죠. 좋은 걸 하기보다는 나쁜 걸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빼야 되니까 가공식품은 탈모인이라면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근데 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살아요. 환자분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건강식만 먹는 줄 알아요. 저는요 초콜릿 덕후예요. 초콜릿 덕후에다가 아이스크림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식사 지나면 항상 빙수 한 끼씩은 때려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머리를 보세요. 헤어라인이 밀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심각하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지 그냥 적당히 이 생활의 즐거움을 추구할 정도로는 탈모인이어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거 아예 한 입도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떻게 되겠어요? 휴직이 탈모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만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마음 편하게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두 번째, 3km 이상의 가벼운 달리기. 이건 제가 옛날에 이제 달리기의 좋은 점에 대해서 강조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탈모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또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삶의 스트레스를 많이 낮춰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권장을 드렸었던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3km 이상의 가벼운 달리기라고 했지만 여러분 막상 3km 뛰어보셨어요? 그게 마음이 가볍나요? 저도 매일 뛰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3km 뛰려고 하는 거 당연히 뛰는 순간도 힘들죠. 근데 이게 그 문턱을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침에 딱 알람을 듣고 깨가지고 갈까 말까 그 고민한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내가 달리기 안 하면 탈모 오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한 추측이다. 세 번째는 이제 탈모 샴푸로 하루 1회만 샤워하기, 가로치고 A숲 샴푸바. 이건 좀 잘못됐네요. 왜요? 우선 탈모 샴푸라는 게 일단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루 2번을 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탈모인들은 거의 100% 지루성 두피염이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 2번 감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괄호에 있는 샴푸바가 광고성이 너무 짙은 것 같단 말이에요. 충분히 좋은 샴푸일 수 있죠. 근데 그거 알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이 샴푸도 좋지만 더 좋은 샴푸가 있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탈모인이라면 하루에 샴푸는 무조건 2번 하셔야 되고 어떤 샴푸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꼭 설페이트 계면활성제가 없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뭐 자극성 없이 샴푸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건강식 잘 먹기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우엉 먹어야 돼, 검은 콩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어떤 한 식품에 꽂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콩밥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의미가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수술로 인해 바쁘다 보니까 점심에 진짜 막 대충 막 비벼가지고 먹고 뭐 저녁에도 거의 못 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저라고 꼭 건강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얘가 비타민 E가 많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란. 단백질이다 보니까 케라틴 생성에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조류.
철분과 아연이 많아서 모발 성장에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콩, 단백질, 철분, 비오틴이 많아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챙겨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럼 원장님도 잘 챙겨 먹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못 먹는다고 잘.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잘 언급을 안 하냐면 저는 이걸 먹을 거면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우리 직장인들이 아니 뭐 집에만 있는다고 해도 이걸 꾸준히 요리해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심할 때 뭐 호두 아몬드 막 계속 주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한 1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 영양제를 드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아까 영양 성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충하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지 음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음식도 하나의 즐거움이잖아요. 그게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바디 프로필 찍을 때 계란만 진짜 주장창 먹어봤거든요. 제가 원래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1년 동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차라리 안 좋은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가공식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하루 2리터 마시기. 뭐 이것도 당연히 물 많이 마시면 좋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원장님 하루 2리터 드세요? 저 고백 하나 할게요. 뭐요? 제가 원래 이걸 하루에 다 먹기로 했는데 오늘 다 못 먹었네요. 아예 한 컵만 드신다고요? 잘 안 먹게 돼요. 왜냐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수술을 8시간 하는데 수술하다 말고 물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먹는 게 당연히 좋은데 저처럼 여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피디님 하루에 2리터 물 드셔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제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 많이 먹어봤거든요.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지 아세요? 셀 수 없이 가요. 저처럼 수술한 사람이 하다 말고 한 10분 있다 원장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게 좋겠냐고요 사실. 그리고 또 이런 딱 정해놓는 습관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일요일에 어디 뭐 여행을 갈 때는 물을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 졸이고 나 오늘 물 못 먹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들이 저는 일상생활에 좋지 않다고 봐요. 올가미처럼 나를 강박적으로 다시 만들고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는 가급적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 물구나무 서기. 많은 분들이 가끔 물구나무 서는 이유가 이 거꾸로 하면 심장에서 혈류가 막 머리로 촥 뻗어나가니까 이 모낭에 이제 산소 공급도 많이 되고 혈류 공급을 통해서 영양 공급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물구나무 서기가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물구나무 서는 거 아니잖아요. 물구나무 서고 다시 일어서면 어떻게 되죠? 바로 아래로 다시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그만큼을 머리에 다 갖다 때려박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혈액순환 개선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빗으로 머리 두들겨주기. 이거 사실 생활습관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친다고 도움되는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이렇게 치다 보면 뭔가 시원하고 뭐 효과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치다 보면 감각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무뎌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건가? 더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두피에 자꾸 자극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두피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거 자체로 나중에 뭐 모발 이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리한 영향이 되겠죠. 탈모인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빗으로 머리 두드리기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탈모약 처방받아서 먹기입니다. 사실 7가지만 봐도 야 이걸 꾸준히 한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댓글 써주신 분은 이걸 꾸준히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진짜 리스펙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효과를 봤던 이유는 이 8번 때문일 겁니다. 탈모약을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앞에 7가지들이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닐까라는 비중으로 보면 이 8번 탈모약 먹는 게 한 99% 정도를 차지했을 거고 이제 1% 미만에서 나머지 7가지들이 작용을 해서 이분께 탈모의 개선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추측을 해봅니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결국 탈모가 생기는 거는 유전이고 그 유전에 의해서 일단 남성 호르몬 특히나 DHT의 작용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탈모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그 DHT 호르몬을 건강식을 먹는다고 얘를 어떻게 억제되는 게 아니고 물구나무 선다고 해서 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런닝한다고 호르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약을 먹어서 그 호르몬의 농도를 낮춰줘야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왜 찍었냐 이분께서 해준 말도 맞지만 밑에 보면 그냥 탈모 걸리고 편하게 살아라 진짜 인생 더럽게 피곤하게 사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기서 제가 좀 이걸 좀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빼고 8번만 해라. 8번 하는데 하루 몇 시간 걸리죠? 시간도 아니지. 까고 먹고 마시고 3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관리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1번부터 7번을 하는 게
게 좋을까요? 아니면 8번 하나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도 없이 8번 하나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나 이래서 나는 7번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해보시고 머리 잃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예쁘게 심어드릴게요. 이상 여러분의 탈모와의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 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